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1월 3일, 오늘 월요일,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일요일 8시에 또 찾아뵙는 저녁 8시, 저희 파워시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한번 좀 준비를 하고, 또 이번 주를 어떻게 또 잘 계좌에 행복하게, 따뜻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11월 달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런 입장 쪽에서 먼저 미국 시장 마감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이번 주 일정과 여러 가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일단은 지수는 호기롭게 시작해서 그래 다시 가는 거야 라고 시작했지만 어떻게 아마존 애플 실적 괜찮아 라고 했지만 장중에 나오는 내용들 이것저것 생각해보면서 시장은 뭐 1.5% 시작으로 시작했어요. 네, 어제 그날 그 전날 이렇게 쭉 밀렸던 거 하루에 만회 했지만 결국에는 또 고민이 많은 시장이죠. 네, 그래서 또 강세긴 강세지만 계속 이것저것 확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라는 쪽에서 또 단기평선 안쪽으로는 되게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네요. 거기는 지킨다. 하지만 계속 또 턴에서 갈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이것저것 또 내용들을 한번 체크할 것이냐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보는 이제 추세 안쪽으로 봤을 때 한번 갔다가 또 데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너무 조정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덤덤하게 얘기하네요. 아니면 잘 버텨내면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쪽들인데 어차피 추세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계속 또 타이밍은 잘 끌고 가고 혹시나 조정 나오게 되면 더 늘리게 가고 하는 쪽으로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글로벌 증시는 계속 그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게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런 자리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안쪽까지는 한 23,000대 안쪽은 강력한 지지권인 것 같고 그렇고 또 여기서만 잘 끝내서 움직인다 그러면 뭐 여기가 자리가 얼마일까요? 나스닥이 23,500 여기만 잘 뭐 크게 이탈 없다 그러면 다음으로 갈 준비를 하지 않나. 근데 하나 걱정하는 건 여기 갭이 하나가 크게 있습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거기를 또 한번 확인하고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쪽들은 이래저래 요것저것 다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일단 그래도 큰 그림은 기조가 무너지지 않았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봤었고요. 그리고 또 일단 지금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분위기는 좋았지만 아무래도 그 전반적인 내용들은 탄력이 떨어졌다라는 내용들을 볼 때 일단 아마존, 테슬라 강세로 시작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그런데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금리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쪽들 수급적으로는 뭐 보니까 헤지펀드들의 회계 연도가 10월 달에 종료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매물화가 좀 이어졌다. 이거는 뭐 이제 그랬으면은 11월 달 들어갔으면 다시 또 세팅한다 그러면 오히려 또 나쁘진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급 문제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회계 연도 종료 때문에 매물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잘 버티고 움직였다. 이게 포인트라고 하게 되면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내용들은 앞으로 향후를 볼 땐 아닐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다우지수가 제일 많이 움직였고 게다가 러셀 2000 지수는 좀 따라오는 정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보합 잘 버텼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나왔던 내용 중에서 연준 위원들 발언이 조금 좀 약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FOMC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들 쪽에서 나왔던 부분들의 연장선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12월 금리 인하가 만만하게 갈 수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들의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라시는 분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지금 아직까지 나왔던 내용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은 그거 같아요. 고용과 관련된 지표를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물가만 떨어졌다고 우리가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왜냐면 고용 지표 관련된 걸 보여다오. 단 보여지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셧다운 때문에 약간 또 정부 트럼프 행정부 돌려가기 아직까지 셧다운 해놓고 뭐 지표를 보여주지도 않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보고 뭐 생각할 것도 여러 가지 분석할 시간도 안 주고 금리나 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된단 말이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느낌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9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고용 위험은 한번 약간 좀 꺾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유동성을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되고 있는데 추가로 금리 인하를 못 하겠다는 쪽들이 이제 위원들이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은 좀 그렇게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은 일단 그래도 그러면 QT 축소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달에 시장 방향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12월달에 추가 금리 인하를 하느냐 1번, 아니면 그거 안 되게 되면 QT 중지, QT 이제 양적 축소 그거라도 끝내라 라는 쪽으로 두 가지를 보겠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둘 다 금리 인하도 하고 QT도 끝내고 하게 되면 내년에 대한 시장은 그래도 자 유동성 파티, 아모르 파티가 아니라 유동성 파티, 예,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쪽에서 변화를 좀 가져가는 상황들이겠죠. 그거를 시장이 요래조래 또 이제 한번 또 타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예, 유동성은 확대되고 그거에 대해서 심취해 있는 시장입니다. 거기다가 AI가 주도가 되면서 기대감을 팍팍 불러일으키는 AI와 거기다가 유동성, 이게 두 개 맞아가는 시장의 흐름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껏 향유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변화를 또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목으로 보게 되면 일단 아마존이 거의 10% 올라가면서, 그래서 실적 좋았다, 아마존 웹 서비스 잘하고 있다 라는 쪽에서 우리도 영향을 살짝 끼치는 거죠. 한국에도 추가 투자하겠다, 7조가의 금액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나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흐름들로 봤을 때는 뭐 애플, 뭐 알파벳, 약간 뭐 그냥 뭐 좀 정치적인 얘기도 살짝 들어온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인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또 10대1 주식 분할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실적은 부진, 주가는 반등,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워낙 무거운 종목이니까 이건 아마 그냥 저 분할하면서 그 다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그 어차피 분할한다고 해서 그게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A와 B가 약간 모습만 바뀌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넷플릭스죠. 근데 주가가 낮아지게 되면 접근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거 미국 시장에서 먹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엔비디아도 그렇게 해서 움직였던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되고 나서는 조금 더 만만하게 해볼 수 있겠다는 쪽들인데, 그만큼 물량이 더 많아지죠. 그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계속 이 얘기 나옵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불안감. 이 얘기는 저희도 지난주 계속 또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분위기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돈이 없다. 또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돈이 없다는,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죠. 뭐 부자들이나 중산층 이상 저 위쪽들은 뭐 큰 이상이 없겠지만, 일단 지금은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임금 상승률이 그만큼 반영이 안 돼 있게 되면 물가가 올라온 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고, 거기다 중간에 관세가 껴서 그게 이제 또 추가로 물가를 올리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을 때,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또 좀 지갑 여유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뭐 설문조사나 아니면 소비자 신뢰지수를 얘기를 할 때 나오는 데이터들을 쭉 보게 되면은 연말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금 흐름들이 좀 약화된 모습들이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체크를 할 게 그거죠. 개인 소득과 또 이제 소비 지출, 소비 쪽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또 체크를 해서 이쪽에 대한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그 다음에 이 강한 온기가 소비재 쪽까지도 연결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한국도 지금 소비재 쪽들이 약해요. 지금 뭐 라면부터 아까 10월달 라면 수출 동향은 영업일수를 감안하게 되면 잘 나왔는데, 그거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고, 뭐 화장품, 임용기기 뭐 이런 쪽들, 뭐 또 의류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미국을 수출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관세가 붙었고, 관세는 이제 뭐 그래도 확정이 되다 보니까 15%대로 확정이 돼서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상 소비 심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이게 그러면 관세까지 붙은 마당에 뭐 P는 살짝 뭐 어거지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Q가 더 강하게 반영돼 묻지 못하는 시기에 않겠느냐 쪽이 나오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자신감도 좀 떨어지면서 나오는 쪽이죠. 결론은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수출 괜찮은지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상 없다 그러면 위축됐던 게 한번 방 뛰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는데, 아직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자신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쪽들이 소비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소비주 관련된 쪽들의 포지션이 좀 많으시고, 그쪽에 대해서 좀 대응을 더 저점 매수를 꾸준히 들어오셨다. 일단은 반등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 쪽이 아닌데 낙폭 컸다고 많이 빠졌다고 거기서 좀 딱 세팅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물론 반등하게 되면 뭐 계속 하락했다가 Q를 좀, 그러니까 나도 수량을 좀 늘려왔기 때문에 반등하게 되면 묵직하게 수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등하는 각도가 한계가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끝이고 그러면 또 잘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갇혀버리는 꼴이 나오겠죠. 그래서 약한 섹터는 약한 섹터다 인정을 하고 보시는 게 일단 맞지 않나 싶어서 전략은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인데, 엔비디아는 0.2%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스명 CEO가 한국한테 뭐 이것저것 판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고객한테
중국에 아직 판매가 됐겠느냐? 이건 아직 미국 정부에서 노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중국도 승인 안 했고 미국도 승인 안 했다. 이거 좀 팔아야 되는데 라는 쪽들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큰 거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블랙엘 시리즈 관련된 쪽에서 저희가 만약에 한 GB B200 시리즈 정도쯤 될 거예요. 예, 300은 아니고 그런 쪽에서 이거 받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엔비디아도 그럼 수혜 아니면 뭐 또 그러니까 미리 다른 쪽에 팔 거를 우리 먼저 또 배정해줬다. 그러면 고마운 일이죠. 근데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본인들 장사인 거죠. 예, 본인들. 예, 그만큼 우리가 AI 시대에 이렇게 한 국가를 한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럴 정도로 AI의 강력한 인프라다라는 쪽들을 얘기했다는 게 좀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홍보 효과, 엔비디아에 대한 브랜딩 업 효과가 더 이번에 더 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IT에 되게 열광하는 한국에 와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게 또 기사화되고 뭐 이렇게 나가면서, 예, 근데 막상 깐부치킨은 당분간 못 먹겠네요. 보니까, 예, 지금 주문이 하도 몰려서 지금 휴업도 들어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부러운 거긴 하겠지만, 네, 아깝다 교촌치킨, 네, 그렇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약보합대, TSMC도 약간 모습들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들은 약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테슬라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여기서 로보택시를 선보인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가장 큰 관심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미국은 이제 몇 개 도시 쪽으로 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열어주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의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가정이고요. 뭐 그런 얘기들은 살짝 나오긴 하는데 그건 그런가 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의외로 요즘 자동차 쪽 견주하죠. 그리고 또 퀀텀 스케이프 강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아마 뭐 전고체 셀 출하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퀀텀 스케이프 요즘 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전고체 이쪽 가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산 시작되고 그러면은 이 회사가 가장 큰 고질적인 단점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산 시스템을 딱 갖춰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만한 뭐 샘플 출하해서 샘플 갖다 주는 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럴 동안 그러면 대규모 양산하기 위한 또 변화를 보게 되면 그게 또 이제 대규모 수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제가 보는 입장은 그냥 진행되는 대로 보자.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까 볼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이걸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좀 매출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니까 투자를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양산 투자를 이만큼 양산을 위한 투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수주를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쪽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파란티어 괜찮습니다. 조금 힘내기 시작하는 모습들인 것 같고요. 오라클이 2%대 상승으로 자리 좀 잡으려고 막 하고 있어서 눈길이 가고 있고, 그다음 플레어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이버 보안 회사 클라우드 플레어, 예, 요거는 실적 되는, 그러니까 아마 보안 쪽 관련된 쪽에서 국내에서도 종목들 뭐예요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런 쪽에서 그러면 뭘 찾는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 종목들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눈에 띄는 종목들을 한두 개 나오지만 뭐 추세적으로 간다, 이것도 아직은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레딧 오랜만에 올라갔고 뭐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런 것 같고, 또 양자 컴퓨팅은 지금 다시 어디 한번 좀 해볼까 뭐 이런 느낌들. 그래서 다시 바닥권을 살살살 돌려가는 모습들 중에서 아이온큐, 리게팅, 또 디웨이브, 다음 뭐 일단 반등 쪽에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비트코인이 두발 사이에는 또 약간 고개를 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좀 보니까 다시 뭐 서클도 돌아가고 로빈후드 움직이면서 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비트코인 그냥 이런 종목들 뭐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 가상화폐를 본다. 지금이 그러면 위험할 시기인지 기회일지 아니면 비중을 늘릴 기회일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후자 쪽으로, 예, 지금 자리는 그래도 부담 없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조금씩 더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딱 늘려서 기다리는 자세, 그게 지금의,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예,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주간 이슈, 이번 주 뭘 봐야 될 것이냐 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 큰 흐름상은
APEC 정상회의와 함께 뭐 모든 게 어느 정도 좀 끝났습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끝났습니다. 그럼 시장이 과연 뭘 볼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이런 게 끝났고, 두 번째는 실적도 보니까 이번에 애플까지 해서 주요한 기업들이 대부분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또 시장에서 맞는 쪽으로 가는데 지수와 관련된 쪽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생각보다 적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이후에 그럼 시장은 약간 이벤트도 많고 그래서 약간 긴장하다가 아유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딱 보게 되면 그다음 뭘 볼까? 그러니까 약간 좀 긴장을 늦춘 상태에서 연말까지 2025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해당되는 섹터 쪽이나 좀 이제 약간 좀 다변화된 쪽으로, 그러니까 뭐 하나의 중심으로 보는 것보다는 다변화된 쪽으로 시장에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실적 관련된 쪽들은 뭐 잘 나쁘진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메타가 하나 흔들리다 보니까 조금 좀 거시기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분위기는 실적 잘 발표했고 나머지 기조 또 확인하는 과정 쪽에서 그런 쪽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바라보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뭐 순환매라든가 약간 이제 종목 장세 쪽으로 좀 더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 이런 쪽으로 보는데, 종목 장세도 종목이 그 대형주가 빠지게 돼서 중소형주로 간다. 이거는 생각보다 좀 취약한 쪽이고요. 대형주 쪽들이 그래도 강보합, 약보합들을 지켜주고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대형주 빠진다 그러면은 종목 장세로만 가서 우르르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또 대형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트레이딩하고 끝나야 되겠죠. 이쪽 올라간다 아니네, 올라간다 아니네, 그러다가 대형주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나중에 툭 빠진다 그러면 대응이 안 돼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종목 장세도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체크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셧다운입니다. 지금 이번 주 넘어가게 되면은 사상 최대 셧다운 기준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괜찮아 하고 셧다운이야 뭐 매번 있는 얘기니까 라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깜깜이 속에서 뭐 정책 결정도 들어갈 수 있겠느냐, 어려운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민주당 지도부와의 공식 회동 제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귀국해서 좀 여러 가지 변화를 짠다라고 하면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협상 전환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 연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3개월, 3개월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셧다운을 푸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또 계속 또 확인하는 게 이번 주 중요한 것 같다. 거기서 회동했는데 또 내용들이 또 뭐 특별한 거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워낙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가 좀 크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좀 갈등의 골이 크다는 쪽으로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설문조사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지금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또 규모의 축소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조사해봤을 때, 근데 물론 이거는 뭐 그때 가서 막상 이제 지금 뭐 전미 소비협회에서 쪽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 보고 그다음에 이상 없네 하기 전까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우려는 좀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더 많이 쓰는 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듯이 가전 쪽이나 아니면 또 그렇게 내구재 쪽들 이런 쪽들은 더 좀 위축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합리적 구매다라고 하게 되면은 세일을 많이 하지 않게면 안 사겠다. 그만큼의 지갑이 얇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이런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연말 랠리 가능성도 약화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시장은 그쪽으로 확대를 소비재 쪽에 대한 얘기도 드렸죠. 그런 것보다는 약간 또 양자, 드론, 우주개발 이런 테마주 쪽들에 대한 실적 발표와 함께 거기서 왔다 갔다 좀 춤을 추던 모습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적자예요. 적자인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앞으로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걸 더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수출 동향입니다. 10월 달 이제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런 어떤 조업일수를 감안해서라도 수출이 괜찮겠느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는 그것도 무색하게 플러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10월 달도 조업일수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플러스가 또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확대는 아니지만
플러스권으로 나온다. 그리고 또 조업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휴 기간이 앞뒤로 길다. 그러면은 전에는 아예 연휴 때 뭐 할까 일 안 하고요. 끝나고 나서도 회사 적응하느라고 일 못 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약 한 절반은 빠졌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성과는 반도체, 선박 이런 것들 잘했다는 쪽들이 아무래도 지금 수출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 나올 거고 거기다가 실적 관련된 쪽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거 없나 싶었을 때 이제 팔런티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팔런티어는 그래도 의미 있는 실적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기부터 계속 또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거 에너지 퓨얼스 이것도 예 관심 유유유유 예 유유유유 울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이쪽들 또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 작은 종목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한국 CPI 발표될 거고요. 그런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 졸츠 보고서는 고용 쪽을 좀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좀 더 눈여겨볼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나머지는 이제 암 면역치료 학회 그러니까 이쪽이 컨퍼런스가 열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바이오 쪽으로 눈길이 가나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죠? 예,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화이자, 암젠 뭐 이런 회사들 또 실적 발표하고 AMD 실적 발표하대요. 이거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것도 오랜만에 또 이제 들어오는 것 같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아리스타 네트워크 까먹었네요. 이것도 AI 시대니까 AI 시대에 그래도 관심 갖는다. 이 두 개 AMD 요거겠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ADP 민간 고용서 이런 것들 가지고 11월 그러니까 10월 달도 거의 깜깜이로 넘어갔는데 11월에는 어떻게 될지 이걸로 통해서 투자적으로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들 국제 수입 박람회 쪽에서 테슬라 참여한다. 이것도 영역이 확산되는지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노브노디스크 또 실적 발표할 것 같고 유니티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이온큐 이런 거 들어오네요. 엠러빈 이번에 쭉 갔다가 살짝 주춤하고 있는데 퀄컴 ARM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겠죠. 그리고 러빈후드 이런 쪽들 앨범R 정도까지 조비앙고 이거는 보니까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도 않다고 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목요일로 가보게 되면은 일단 여기 국내 기업 실적들이 좀 안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영국 통화정책회의 들어와 있고 그런 쪽에서 연준 위원들 발행이 좀 발언이 좀 들어와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신장학회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부터 11월부터 12월까지 또 여러 가지 12월 달 초인가 또 에스모 있죠. 유럽 조양학회 이런 쪽으로 가면서 바이오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다. 근데 면역 항암 이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ADC 쪽이나 그리고 또 유한양행이 기반되는 이제 항암 쪽들 얘기들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일단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볼 때 비스트라 에너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뉴스케일 파워 지금 이게 또 이걸 통해서 뭐 원자력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다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그쪽 분위기가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연결되는 게 좀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샌디스크 중요하죠. 지금 약간 시장에서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렇다고 뭐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시장에서 관심은 가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겠죠. 그 밖에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고용보고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가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정도는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양자기술 쇼케이스가 또 들어오네요. 행사가 그러다 보니까 네, 이쪽 보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 같은 경우 보니까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또 내용들도 좀 있고 거기다가 양자 컴퓨팅 관련된 또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시장이 또 많이 체크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어떤 이슈와 함께 뉴스를 한번 몇 개 좀 체크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일단 이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AI 관련된 쪽에서 엔비디아가 그러면 우리한테 공급을 해준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정부 쪽에 들어가는 게 5만 개 이렇게 되게 되면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가 6만 개, 총 26만 개. 일단 돈은 이제 결국은 이거 다 우리가 지불을 한 돈이죠. 그런 쪽에서 일단 30만 장 이상이 됐다. 그래서 하정우 수석이 얘기하는 거는 되게 기쁘게 우리나라는 이제 GPU를 확보를 한 거 가지고 이제 전 세계 3위 쪽으로 올라섰다. 우리는 이제 AI 쪽에서 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긴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것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식으로 열어가겠다. 라는 쪽에서 결국에는 투자입니다. 투자. AI 쪽에서 얼만큼 이걸 가지고 GPU만 가지고 이거 갖고 뭐 국구려 먹을 겁니까? 아니면 뭐 전시해가지고 뭐 전시 비용을 할 겁니까? 네, 이거 해가지고 뭐
조금 쓰다가 뭐 당근으로 팔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투자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GPU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막 또 AI 학습하고 그다음으로 추론으로 넘어갈 때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겠다 생각하면서 전력 설비, 뭐 에너지 이런 쪽들이 우리도 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되겠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한국 정부로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버린 AI죠. 우리도 이제 그동안 국가가 주도를 해서 주도를 한 이제 소버린 AI도 한층 더 가깝게 나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그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이제 AI 팩토리 얘기 나오고 있고, 공급한다. 현대차도 AI 그 슈퍼컴퓨팅 구축에서 팩토리가 AI와 관련된 쪽에서 엔비디아의 어떤 역할과 같이 연결되겠다. 이런 쪽들에 대한 흐름들은 가장 높겠죠. 거기다가 또 디지털 트윈 얘기가 나오는 게 SK 그룹 쪽이고, 그런 쪽으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네이버 클라우드는 피지컬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겠다. 이런 쪽들인데, 요거를 또 그 전에 그 정보의 역할과 함께 같이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쪽이죠. 소버린 AI 한때 또 국가 데이터 센터 주도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때 한참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좀 주춤했지만 결국에는 주요 참가자로 봤었을 때 여기 보면은 삼성, 카카오, KT, 네이버 클라우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게 한 5개 회사 쪽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간다라고 했었던 내용들이죠. 그걸 보게 되면은 밑에 한번 더 나오나요?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5개 정예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것과 연결시킨다고 했었을 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있죠. 지금 삼성 SDS 요거 그 데이터 센터 운영과 관련된 쪽들, 그래서 반응이 나온다 라는 쪽들도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LG 쪽은 LG CNS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SDS가 이제 일단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여기서 쭉 들어가는 것들 봤었을 때 아까 네이버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모멘텀이 둘 다 결합되는 거죠. GPU 받아왔다 6만 개, 그리고 거기다가 또 지금 추가로 그 우리가 국가 소버린 AI 한다라는 쪽들도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또 플랫폼 구축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관련된 쪽에서 모멘텀은 그래도 그 현대차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가장 많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그겁니다. 두나무와의 관계. 이거 요거 때문에 지금 지분 관련돼서 좀 열심히 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흐름 보게 되면 딜이 아니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 쪽에서 좀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어떻게 들어갈지는 요게 좀 해결돼서 좀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으로 갖춰준다 그러면 네이버에 또 다른 날개를 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 케이스로 만약에 대형주를 본다 그러면 물론 현대차 보는 것도 중요할 거고 삼성전자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쪽에서 삼성 SDS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일단 눈길은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또 주말에 나왔던 내용들,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에 나왔던 내용들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것보다는 저 플러스 알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준영, 역시 박준영 위원장인가요? 선생님은 옷부터가 차이가 나네요. 호피몸이 딱 있고,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엔터 쪽이죠. 엔터 쪽에서 우리가 중국에 가서 대규모 공연할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또 바로 액션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외교부 장관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대감이 한층 더 중국 가지고 뭐 기대감은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플러스 알파가 열린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기대감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엔터 쪽이 움직이나라는 쪽도 근데 미리 움직였었어요. 하이브 보세요. 뭐 하이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다가 또 두 번째는 통화사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통화사업 나오고 있으면서 지난번보다 약간 규모가 크게 해서 다시 70조 원인가 그 정도까지 해서 위안화 그리고 원화 통화사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이거 자체적으로는 지난번에 기간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한 번 더 연장한 기간 흐름들이 좀 높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는 중요한 거는 이런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가 미국을 약간 좀 자극을 하는 쪽들이 될 수도 있겠죠. 미국도 아니 니네들도 좀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위안화랑 이렇게 연결을 하기 시작하지 라고 하는데, 위안화가 그렇다고 아직 뭐 기축통화 정도까지 이렇게 강한 쪽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건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오호라 요거 봐라 라는 쪽으로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또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통화는 그렇다고 해서 아마 월요일에 가서 워낙 강세로 쭉 내려간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위안화와 원화와 그리고 또 아시아 통화 지금 일본까지도 연결시키게 되면은
N까지도 다 봤었을 때 요즘 약간 좀 약한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실버경제 분야 협력한다,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뭐 경제협력 공동계획, 이거는 아무래도 내수 관련된 쪽에서 중국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고 한국도 안 좋다 보니까 그걸 활성화시키는 차원 쪽에서 여러 가지 뭐 좀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쪽들인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눈에 확 띄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토마소프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 관광 문화 교류의 산업 분야가 확대가 추진됩니다라는 쪽들은 일단 이게 공식적으로 하나령이 끝났다라는 쪽에 대한 뉘앙스가 나올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변화가. 그러면 뭐 이제 게임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쪽에서 막 이제 한국 거를 좀 열어주고, 그리고 또 파노죠? 예, 그런 거 열어주고, 아니면 또 이제 우리 또 공연 열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이지 않나 싶어서 후속 액션을 좀 봐야겠다. 하지만 기대감은 좀 차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야, 이것까지 들어갈 정도면 예, 얼마나 좀 심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근데 예,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거는 예, 좀 욕할만 하죠. 그래서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뭐 다 알아서 할 수도 없는 거긴 하지만 네, 그딴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예, 승질 납니다. 네, 거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내용도 잠깐 볼까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예, 지금 지난주 보니까 바이오가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또 딱 끌어 올리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눈에 띄는 거는 바이오 쪽들은 항상 연말 때 되게 되면 그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약간 찬바람 불면 바이오 똑같은 내용들이죠. 학회들 있고 거기다가 JP모건 헬스케어까지 다음 달 1월까지 쭉 연결되는 기대감들이 쭉 차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예, 아시는 것처럼 2차전지가 좀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양립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서 2차전지가 쭉 위축되게 되면 바이오가 올라가는데 바이오가 조금 더 올라갔다 그래서 또 약간 주춤하게 되면 또 2차전지가 또 턴 받고, 이런 쪽으로 시속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로봇 쪽이 또 막 움직입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우리는 협동 로봇을 비롯해서 모든 로봇을 다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삼성의 역할론이 강조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대감이 빡 크는 거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눈길이 간다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강했던 로보틱스 이런 건 약해요. 오히려 좀 정체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대기업 쪽의 로봇 쪽이 또 강한 모습들이죠. 같은 섹터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그렇다 안쪽으로 보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안쪽에서도 또 작은 또 테마가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로봇 쪽들은 일단 그냥 아예 안 봐라고 하시는 것보다, 지금 로봇도 결국에는 AI가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이버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들 있죠. 한동안 또 많이 저희를 힘들게 하고 보지도 않았던 쪽들, 플리토 가장 셉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번에 아이팩 정상회담에서 언어 모델 관련된 쪽에 AI의 역할을 좀 충분히 했다. 기대감이 높은 모습들이죠. 그 밖에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쪽을 추측을 해서 이쪽들도 잠깐만 형님 가는데 우리도 가야지, 이런 쪽으로 나갈지도 한번 또 지켜봐야겠죠. 그런 쪽도 같이 보면서 여러 가지 또 변화들을 또 한 몸에 안는 한 주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를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코스피도 시장이 계속 달리는 것보다는 일단 달리는 속도는 지금까지 올라온 것보다는 약간 좀 둔화된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쪽에서 섹터가 변하고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약간 좀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를 좀 챙겨보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봐야겠죠.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 특히 방산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도 아직 안 했고 아직도 눈여겨볼 기업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끌고 가는지 이것도 한번 보면서 약간 다변화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쪽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또 월요일을 보는 여러 가지 전략들 또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 주도 저희 파워시장은 조만간 이제 라이브로 바꾸긴 하겠지만 그때까지 또 그때도 얼굴 뵙도록 하고요. 7시 반 저희 파워시장은 여전히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찾아갈 걸로 보여지시면서, 이럴 때는 아시죠? 좋아요 꾹, 예, 그리고 힘을 내게 같이 또 힘내게 또 이 한 주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